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저번 달에 월보드 녹음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했나? 저번 달에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냥 거의 많은 분들이 워낙 종목을 얘기하기도 좀 그런 시기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좀 주시장에 대해서도 좀 나보다 좀 수를 보려고 하고 있어서 네. 오늘 하여튼 월보드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올해 고퀄리티 중소형주만 한해서요. 대형주는 모르겠고요. 중소형주만 한해서 고퀄리티 주식들을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퀄리티요. 말 그대로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인데 원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동돼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원자재 가격 오른 거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환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을 좀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어떤 테마, 이슈 그거보다도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자. 이 상황에서도 그런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월보 주제에서는 그냥 약간 기업을 사자라는 관점보다는 공부해볼 만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뤄봤어요. 사실 이거를 네. 내가 오늘 저거 자료가 월요일 날 나왔죠 이게. 지난주 지난주에 네, 지난주 나왔죠.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 밥을 먹는데 네. 요새 그 농산물 이런 거 관심이 많다고. 맞아요. 에그플레이션 관련 그쵸.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실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무관하게 그냥 뭐 실적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은 비료사들은 테마라고 다 하죠. 아니까 네. 그거 왜 뭐 있냐고 이 자료를 본 것 같더라고 누가.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 그린 플러스 같은 걸 누가 물어봤던 게 그래서 스마트팜 물어봤던. 관련 기업. 네,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네. 시작하시죠. 내용은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스터디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예. 일단 스마트팜이란 단어, 그냥 단어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1페이지, 네. 월보 21페이지에 내용 적어놨는데 왜 이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느냐? 자동으로 농작물을 육성한다. 아무래도 노동 시간의 감소 그리고 효율성 증가, 그걸로 인한 농업의 생산량 증가, 이거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하게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런 단어가 나왔고 왜 이러한 산업이 성장하느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글로벌리하게 농경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농업 용수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인구는 뭐 우리나라 인구 말고 글로벌리하게 인구는 뭐 감소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먹어야 될 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환경들이 좀 안 좋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좀 이상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동화 기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왜 그런지 적어놨는데 21페이지 적어놨고요. 22페이지 보시면 그림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림 7번 여기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그래프고요. 그 이유는 바로 대각선 아래에 있는 그림 10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10번이 원인이고 그림 7번이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황 같은 거나 뭐 국내 상황 그런 것들 좀 짚어봤는데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글들이 쭉쭉쭉 써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스마트팜의 한 42% 정도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돈 많은 나라고 이쪽에 가장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유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발전된 거 아니잖아요. 한 15년쯤 전부터 약간 그 멕시코에 있는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약간 인력들 있죠. 그 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생계를 가져갔던 분들이 제한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 인력의 감소가 계속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팜이라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었죠. 왜냐하면 더 인력 이동이 쉬워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좀 커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얘기고 글로벌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넣어놓은 것들이 25페이지 한국 얘기를 적어놨는데 한국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커진 그 스마트팜이 그렇게 커져 있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그림 17번 보시면
국내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예요.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은 이거를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 유리막으로 돼 있는 일본에서 이제 그 빛이 투과되는 그런 유리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서 이제 벽을 다 감싸고 밑에 이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고 온도 조절 자동으로 하고 일조량 맞게 하고 약간 그런 첨단 그 농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우리나라 미흡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봤던 게 스마트팜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는데 쓸 내용도 없고요, 솔직히. 네, 좀 기업도 좀 이렇게 관련된 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27페이지에 농기계 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농기계에 대해서 글로벌 농기계 시장이 성장해요. 10% 넘게 한 12% 정도 CAGR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다. 그러면은 글로벌 1위 회사를 스터디 해봐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1위 회사인 디어앤컴퍼니가 시장 점유율이 한 2014년에 한 16.5% 정도에서 지금 3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고 매년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냥 농기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좀 붙어 있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왜 그럴까? 자동화 지금 요즘에도 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한 것도 있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동안에 한 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이야기는 가장 이게 앞서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28페이지에 있는 그림 24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8페이지에는 그림 24번 보시면 이 그래프 딱 나오잖아요. 글로벌 1위 기업이 시가총액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산업도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 국내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도 좀 부각을 받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예전에 이름 존디였고 지금 디어앤컴퍼니고요. 디어앤컴퍼니 말씀드렸고 29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봤는데 재밌게도 통계청 자료인 그림 26번, 그림 27번, 29페이지에 있는 안 증가했죠. 국내 농업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기계 관련된 업체 실적 다 좋죠. 이유가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4% 정도에서 지금 8% 정도로 2배가 올랐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소형 트랙터예요. 중형도 아니고 대형도 아니고 소형 트랙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단어가 합의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합의 플러스 팜. 농작물을 상업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물론 조그맣게 농사도 가능하겠지만 취미생활로 잔디 깎거나 아니면은 소규모 농가 그런 데서 사용하는 소형 트랙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런 기반들이 많이 저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소형 트랙터를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좋을까라고 봤더니 가성비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업체 소형 트랙터보다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 반면에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 미팅 해봤을 때도 뭐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부터 기업들을 쭉쭉 적어놨는데 뭐 그래 스터디 목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자 팔자 그런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31페이지에 있는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32페이지에 표 20번에 넣어놨듯이 레퍼런스예요. 지금까지 스마트팜 공장들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스마트팜 침투율이 글로벌 뭐 평균 17%, 일본 4.5% 대비 우리나라는 0.8%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뭐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정부 과제에 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써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부 과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띄워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요.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네, 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투자했다가 네. 돈을 못 받고 이런 사례는 없겠다고. 그렇죠. 정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좋죠. 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나라보다는 민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그 지식이 부족합니다. 농사를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회사가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는데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일본 쪽에 이미 스마트팜 업체랑 손을 잡고 진출해 있어서 34페이지에 일본에 대한 레퍼런스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이 일본 쪽은 이미 많이 해봤고 호주 쪽도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3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적어놨듯이 UAE 이런 중동으로 진출했을 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동은 돈은 많잖아요. 근데 식품의 95%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팜을 설치할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그쪽에 대한 수주가 여기랑 안 늘어나게 하고 되면 이런 스마트폰의 세계적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면 좀 기업이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업체는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피시팜 이거 도끼다 장어 만들고. 네, 장어 그린 키우는데 키팜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딸기 농장하는 것도 있고 딸기 농장으로 이제 스마트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장어 양식장도 있는데 장어 양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40페이지 이후부터는 뭐 TYM 대동 이런 농기계 업체들이 있는데 대동은 제가 좀 알죠. 예. 네, 그 두 개를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40페이지에 그림 42번, 43번 보시면 미국이 수출 많이 해요. 참고로 여기 국제종합기계라는 회사는 TYM의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1페이지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넣어놨어요. 미국 시장에서 소형 트랙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많이 팔리고 있다. 하피팜 때문에도 그렇고 정원 관리, 잡초 제거 여러 가지 이유로 소형 트랙터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무역협회에서 나오는 그 수출입 통계 자료 보면 소형 트랙터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일단 뭐 저는 의견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고민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42페이지에 있는 그림 46번, 47번 이 부분을 좀 이거 제일 먼저 이거 좀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해서 이 월보에서 넣고 싶었던 건데 글로벌리하게 지금 해외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이제 운반비에 대해서 약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림 46번 보시면 절대적인 수출 비용이 과거 대비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래프 그려놨고요. 그림 47번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하죠. 수출액 대비 수출 관련 부대 비용. 그 부분이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3에서 4% 정도였었는데 지금 10%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뭐 대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이런 상황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할지 안 할지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쟁력 자체가 가성비 그리고 소형 트랙터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이 많이 되는 회사들이에요.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이 비용적인 것도 사실은 좀 데이터는 좋게 나오는데 비용적인 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빠질지 좋아질지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고요. 이제 기업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산업 내용이랑 기업이랑은 전혀 달라요. 리노 또 들어가 있네. 50페이지는 리노 지겨우시죠? 저를 오랫동안 지겹지. 보셨던 분들은 되게 지겨워하세요. 지겹진 않고 네. 그냥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추정 실적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부산 지역 반도체 수출액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수출입 무역 통계 보면 나와요. 역사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1분기가 성수기가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2분기 아니면 3분기가 성수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매년 그래요. 이유는 전반 고객사에 이게 테스트 소켓을 주는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비수기인 1월 달에 작년 성수기인 여름 시즌보다 더 높은
수출 실적이 나왔어요. 이 말은 추정이 가능한 거죠. 1분기보다 2, 3분기가 항상 좋았으니까 지금 1분기 자체가 역사적 최대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분기, 3분기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거 고성장 흐름이 2019년 3분기부터 시작된 고성장 흐름이 2022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리노는 과거에 한 10%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뭐 작년에 영업이익 50% 올랐어요. 왜 이렇게 성장성이 확대가 됐느냐. 그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이유가 똑같아요. 계속 좋은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는 IT 디바이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미팅하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제가 모르는 어떤 아이템들이 R&D가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그 메타버스를 현실에 적용 가능한 VR, AR 기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기들 말고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없는 기기들 있죠. 한 3년 뒤, 5년 뒤에 나올 만한 기기들. 그런 거에 대한 R&D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큰 회사들이에요. 조그만 회사들이 아니라 글로벌 굴지의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이제 어떤 회사들한테 맡기겠죠. 저희가 알만한, 들어보면 모두 알만한 비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한테 맡기면 이제 그 회사들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랑은 다른 모양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른 모양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글로벌 아무래도 1위의 테스트 소켓 경쟁력 갖고 있기 때문에 리노가 거기에 수요가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IT 디바이스가 3년 뒤, 5년 뒤에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행적인 R&D와 연동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주가는 최근에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계속 약간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네. 저한테 30배라는 거는 좀 높은 가격이었으니까요. PER 30배. 근데 지금 22배 됐어요. 실적이 올라서요. 그리고 리노가 과거에 제가 오랫동안 커보면서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 덜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반등하면 또 네, 대신 반등할 때 덜 올라요. 네,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리노 말고 더 많이 떨어진 거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매매기 때문에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솔직히. 오히려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리노가 좀 더 매력적일 겁니다. 이렇게 낙폭 과대주가 널려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업은 이렇게 좋아지고 한 가지 더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초음파 프로브라고 저희 건강검진 받을 때 초음파 진단 장비 있죠. 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막 보잖아요. 그 손 잡는 부분을 리노가 만들거든요. 그게 2016년에서 19년까지 CAGR로 50% 성장한 괜찮은 성장 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정체됐다가 다시 이제 양산과 R&D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이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멀티플도 과거 대 작년보다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날아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접근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리노를 말씀드렸고요. 54페이지는 서호전기라는 회사. 컨택이 좀 어렵지만 그냥 저 혼자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55페이지에는 표 33번 보시면 4Q21 확정 실적 나온 겁니다. 확정 실적 나와서 적었어요. 영업이익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친 것보다 4분기가 2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오랫동안 봤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PER은 5배예요. 15배였던 회사가 5배가 된 겁니다. PER이. 항만 무인화 시스템이라는 산업은 누가 봐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겠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고 그쪽에서 글로벌력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선 작은 회사지만 글로벌력의 시스템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PER이 5배까지 떨어졌고요. 실적은 역사적 최대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4Q21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아마도. 뭐냐면 이 회사가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방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매출액이 300억짜리에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반영되는 프로젝트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뭐 세 분기에 걸쳐서 매출액이 100억 반영됐을 때 영업이익 80억 중에서 3분의 1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한 20억, 15억 그 정도만 반영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100억 반영시킬 때도 한 15억, 20억만 반영시키고 나머지 이제 100억 매출액 반영시켰을 때 80억에서 뭐 한 2, 30억 반영시켰던 거 제외한 나머지를 다 반영시켜요. 이유가 뭔지 봤더니 되게 보수적인 회계 처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납하고 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시스템을 다시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번 세게 나온 거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아마 대규모 공급권에 있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한 가지가. 그거는 아무래도 누가 봐도 싱가포르라는 거는 이 회사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대규모 공급권이 마무리가 돼야 신규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2035년,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항만이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던 공사가 큰 게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뭐 사업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021년 4분기 중에 신규로 몇 개를 더 받았는지 그건 나와봐야 합니다. 4분기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분기에 대규모 이제 공급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큰 거 하나가 마무리가 됐을 테니까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면에서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괜찮고 일단은 뭐 팩트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도 뭐 사실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배당 수익률 5%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고 PR 5배입니다. 그리고 무이나 시스템을 공급해요. 항만에 대해서. 니즈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공부 한번 해봐야 되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내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우전기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기업 하나 뭐 탐방 노트로 하나 적었는데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주 모두가 생소하실 거예요. 미창석유라는 회사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리포팅 해본 적이 있는 회사고요. 뭐 다들 뭐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뭐 리포트도 안 나와 있고요. 한국쉘석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배당 수익률 한 6% 나오는 회사예요. 재무구조 엄청 좋고 미창석유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저희 기계 설비 같은 거 가동될 때 윤활유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약간 엔진오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 설비, 기계 설비 그게 가동률이 올라가야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크게 아닌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고로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과거 10년 이래 최고치 나왔고요. 매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4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55억 증가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90% 증가한 355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335억 나왔어요. 제가 PER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보는 거예요. 비싼 기업들에 대해서 PER이 뭐 그러니까 높게 있었을 때는 확신이 좀 없는데 이 회사 PER이 4.2배예요. 제가 틀리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4.2배예요. PBR은 0.46배, ROE는 11%입니다. EPS 그로스는 YY로 70% 나온 거죠. 아, 근데 이것도 거래 거의 없는 회사 아니야? 아닌가? 아마도 그렇겠죠. 탐방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추적해 봤는데 Q가 늘어난 게 아니라 P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P가 올랐다는 거는 제품 믹스 개선일 수도 있어요. 뭐 유가가 올라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 안 움직이다가 만약에 한 해 정도 더 이렇게 좋다면 아마 그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월보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확실히 그러니까 시장이 색깔이 네. 지금 약간 그런 올드한 기업들도 좀 뒤지는 분위기고 네, 맞아요. 인플레한 올드한 기업들 찾다 보니까 잘 네. 뒤져보면 네.
흥미로운 기업들이 좀 저는 많이 보이는데 네. 특히 뭐 낙폭과제들도 앞에 정리되어 있고 하니까 네. 한번 찾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새 막 오늘 막 이거저거 통화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급 피로해지네. 큰일 났네. 알겠어요. 네. 종목들도 좀 이제 보강했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지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많이 시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낙폭이 확대된 기업들 중에서 음. 말 그대로 좋은 회사들 음.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